틀고 없는 극단 정치, 여기서 문을 열겠습니다. 구교용의 정치비상구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교용입니다. 민주당 새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가 본격적인 경쟁 국면에 돌입했습니다. 신천지 개입설부터 친명 적통 경쟁까지 다양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토요 특별판에서는 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장, 서용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요즘 위원장님은 네. 정말로 많은 분들이 그 평론에 환호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속 왜? 시원하다고. 저도 제가 시원하다고 요새 느끼고 있어요. 쇼츠의 여왕이 됐어. 내가. 그러니까. 아니 솔직히 나 요새 별로 나가지도 않거든요. 그리고 네. 제 라이브에서 일주일에 한 번 할 뿐인데 그냥 다 따가지고서 이렇게 쇼츠를 만들어 뿌리더라고. 그러니까 그 채널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네. 정말 그 금도 없이 네.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시니까. 아니요, 그렇진 않고 금도 없이 하는 건 아니고 네. 제가 저의 특기가 있는데 나는 쌍소린이 무슨 욕인이 하나도 안 속는데 시원하대. 맞아. 남들은 그런 말을 써가면서 시원하게 하는데. 시원하게 네. 하고 뭐라고 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안 쓰는데 시원하대. 그래서 그게 저희 특기예요. 이게 특장이에요. 어깨용어로 네. 폼이 미쳤다고 그러지. 쇼폼이 미쳤는데 시원하게 되게 아니, 저도 근데 즐겨보고 이제- 있어요. 아니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제가 솔직히 여기서 잠깐 얘기하면 나 솔직히 이제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이 뭐 솔직히 자문위원장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중요한 자리죠. 네. 정치 사안은 되도록이면 얘기 안 하고 정책 사안만 얘기했어요. 그런데 1월 22일 날 그날 저는 그날 코스피 5천을 축하하러 오마이 TV에 나간 거예요. 아, 방금 나오셨는데. 근데 나갔는데 거기서 발표를 하는 거야. 기습 합당 제안. 그다음에 조국 거기서 그냥 제가 짰네 짰어 하고 그냥 제가 그냥 터졌지. 그 좋은 날에 그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제가 그냥 흑화가 됐습니다. 그냥 모르겠다. 기왕한 거 하자. 아니 왜냐하면 그 전부터 제가 항상 좀 이렇게 워닝을 갖고 있던 거였는데 그게 터지는 거 보고 야 이거 심각한 일이다. 네.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나 심각하냐면 제가 처음에 그렇게 나서서 얘기하고 그럴 땐 사람들이 내가 조금 너무 지나치게 해석하는 거 아니냐. 근데 다 제가 조금씩 앞서서 방향을 다 제시를 해줬거든. 그래가지고 거기에 필 받아서 움직이신 위원님들도 많고요. 평론가들도 많습니다. 평론가도 솔직히. 많고. 예. 그다음에 우리 딸도 그래요. 우리 따님도? 딸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제가 김어준한테 너무 각을 세우니까 위험하다고. 김어준 또 다 김어준 때문에 정치에 입문한 친구들 아니에요. 그 세대가. 그러니까 나보고 너무 심하다고 해가지고 김어준을 바꿔놓는 그 의견을 바꿔놓는데 거의 석 달이 걸렸어. 1월 달에 그러고 나서 거의 5월 달 돼서 했는데 이번에 유시민 경우에는 딱 3주일 만에 바뀝니다. 아, 김어준은 3개월 걸렸는데 유시민은 3주 만에 바뀌었다. 따님 의견이. 그렇게 네. 의견이 3주 만에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지금 여러 가지가 네.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의 영향인지 우리 소영조 소장님도 당에 대한 애정이 충만한 분인데 요즘 들어 쓴소리 좀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아니 당에 대한 애정이 충만하니까 쓴소리를 하지. 충만하지 않으면 쓴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뭐 그러려니 그러든 말든 이렇게 하는 건데 저는 이제 딱 한 가지 이유예요. 유시민 작가나 김어준 씨가 하는 행동 자체가 이게 첫 번째 국운을 흔들고 있다. 아, 국운을 흔들고 있다. 대통령이 1년 이제 2개월 돼 가고 있어요. 근데 무슨 평가를 그렇게 진보진영내에서 야박하게 하냐 그거예요. 그다음에 전당대회 앞두고 정청래 후보가 연임하겠다고 나서는 거 책임도 안 질 뿐더러 대통령한테 각 세워서 가요. 그러면은 구조적으로 봐서 빤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대통령 레인더가 오는 거 이거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요. 그러면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나 말하자면 김어준 씨나 유시민 눈치 보면서 이제 국정하는데 국정이 되겠냐고.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진보 진영도 제대로 살아야겠고 우리 대한민국도 살아야겠는데 이거는 막아야겠다는 생각에서 쓴소리를 하는 거지. 그렇죠. 제가 네. 솔직히 유시민 작가하고도 2010년대부터 있어요. 그 국민참여당 할 때. 아, 그러시군요. 그때부터 제가 이제 선거도 좀 도와주고 인연도 있고 해서 뭐 그렇게 제가 참 날선 야박한 소리 하기 싫은데 선을 넘어서 이분은 이제 좀 이제 정기 은퇴를 하신다고 했으면 좀 지켰으면 좋겠다 얘기하는 거고. 컴백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컴백할 느낌으로 지금 덤비시는 것 같고. 근데 덤비면 다른 사람한테 덤벼야 되는데 왜 대통령한테 덤벼서 흔드냐 그거죠. 그다음에 맞습니다. 김어준 씨도 장사만 하려면 장사만 하시지
왜 자꾸 정치권을 넘보면서 기웃기웃 하면서 이 정치판을 혼탁스럽게 만드느냐.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을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역할을 잘 지켜나가면 됩니다. 유시민 씨는 유시민 씨로의 비평가의 역할, 김어준 씨는 김어준 씨대로 뉴미디어 플랫폼에 뭐 빅스크 역할 하시라고요. 정청래 저는 후보한테도 저는 하고 싶은 말이 당대표 한번 했잖아요. 그것도 저는 운이 좋아서 했다고 봐요. 박찬대 후보랑 둘이 나갔을 때 당시에는 개혁적인 당대표 이재명 정부 첫 번째 1년 차였기 때문에 조금 더 개혁의 어떤 박차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래 정청래 그래 후보가 나았겠다고 선택이 됐으면 그 운이 좋아서 된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운이 나빴잖아요. 이번 지방선거 본인이 이겼다고 우기지만 모든 사람이 특히 대통령도 지방선거 진 거다. 우리 누군가는 책임져야 된다 하는데 책임 안 지잖아요. 무책임한 사람이 연임해버리면 우리 네. 민주당의 전통이 어떻게 되겠어요? 무너지는 거지. 자연스럽게 이제 전당대회 얘기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하는 건데 네.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3명 후보 당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결선을 하게 되는 상황인데 우리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첫 번째로 그 김민석 후보랑도 개인적으로 인연이 좀 있으시지 않습니까? 아, 개인적으로 인연 없어요. 아, 전혀 없으세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인연이라는 게 네. 이런 거야. 저는 이재명 대통령님 경우에는 13년 전에 제가 토론회에 한번 모시고 야 그냥 괜찮네 사람. 그래 그때부터 그냥 전 눈여겨봤던 거고 김민석 전 총리님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이 양반이 야인으로 있을 때 그럴 때 2010년인가 봤는데 아, 저는 2010년쯤에. 네, 근데 저는 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남들은 지금쯤 새로 정치를 시작해도 이미 빠르다고 그럴 수 있는 때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가지고 정치로 다시 컴백해봐라. 저는 왜냐면 저는 사람들한테는 항상 좀 이렇게 인커리지를 해주는 동기부여가 되네. 입장이니까.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이런 거를 했어. 그래서 딴 거 음. 하지 말. 여기서 자꾸 여기서 이러지 말고 그냥 미국 가서 저 변호사 자격 따와라. 그랬더니 제가 하라는 대로 하대 또. 그런 거였군요. 아니 그게. 뭐냐면 근데 그게 뭐냐면 이제 김민석 총리나 저 같은 경우에도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뭐 제가 이제 이런 얘기하면 제가 또 너무 건방지다고 그럴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뭐냐면 네. 기본적으로 프로는 프로를 알아본다라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왜 어떤 사람이 이제 딱 만나서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얘기해 보면 이 사람의 그릇 크기를 좀 알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점에 서로 괜찮다. 그러면서 서로 견제도 하고 뭐 이런 사이 정도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네. 지금도 어쩌다가 만나면 제가 마지막에 만난 게 작년 12월 달에 만났는데 한 2, 30분 얘기를 했는데 2, 30분 동안 그냥 천하지 대기를 다 논했습니다. 그러니까 만나가지고. 그렇게 그냥 다다다다 그러니까 뭐냐면 긴 얘기 안 해도 서로 생각이 어디에 있구나 뭐 이런 것들 뭐 네. 이런 것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서로 좀 네. 인정해 주는 사이지 지금 그러니까. 위원장을 이제 그 장관급의 자리에 맡고 계신데 아니 나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아무 계신데. 거예요, 아무 거. 자문위원장이에요. 그냥. 그렇긴 한데 여하간 그 설명을 좀 드리면은 그 김민석 총리의 그런 1년 동안 네. 이재명 정부 1년 동안의 활동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은 좀 어떻게 평가하지 궁금하거든요. 나는 그동안 입이 근질근질해서 어떻게 참았지. 자 이제 들어야지. 나는 정말 맨날 볼 때마다 저 정말 입이 근질근질 어떡하. 왜냐하면 저도 솔직히 자문위원장 얘기해도 되지만 참다가 한번 터지니까 그냥 본물처럼 터지잖아요. 근데 총리는 그러지 못한단 말이에요. 정무 자리니까.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겠다. 근데 그거를 지금 김민석 그 후보의 장점은 하여튼간에 뭐 어쩔 수 없이 뭐 익힌 기술인지는 모르지만 정말 페이션스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참을성과 끈기 이게 엄청난데 그걸 가지고 총리직을 저는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끝나고 나니까 뭐 하루 만에 달라지대. 하루 만에 그냥 갑자기 예. 사자고 터뜨리고. 그러니까 저는 총리를 그걸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근데 저도 이제 전당대회에 후보로 입후보 하기 전후로 해서 달라진 모습을 보면은 아까 뭐 인내와 끈기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로 다른 사람이 돼서 나타났는데 원래 정치인 김민석은 원래 총리를 할 때 김민석처럼 조용하고 숨죽이는 캐릭터가 아니라 원래 외향적으로 강한 사람입니까? 그렇죠. 운동권 시절에 김민석 총리가 연설하는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사실 이런 아주 온순한 김민석을 기억하지 않죠.
근데 최근에 이제 가끔 연설을 할 때 조금 이렇게 힘줘서 얘기를 하면 그대로 돌아왔나? 근데 그 DNA는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사실 이제 그 완급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게 인구의 시간을 거쳤다는 뭐 어떤 방증이지 않냐. 근데 최근에 뭐 이제 좀 각세우고 네거티브라고 할 수 있는 뭐 그런 좀 센 발언들 하는 거 그건 당연한 거예요. 정책 감각이 있는 거지. 그런 선거니까. 근데 그리고 솔직히 네. 선거니까 세게 얘기도 하고 밭다리도 걸고 안다리도 걸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기술 쓰는 것은 어떤 그의 이제 정치의 성정이 딱 이제 고차가 된 건 아니고 그냥 모두의 어떤 그런 성향을 다 갖고 있다. 난 저도 왜냐하면 저는 김민석 후보는 멀티플레이어예요. 음. 여러 가지 기술을 다 쓸 난- 수 있어. 음. 왜냐하면 저는 솔직히 총리할 때 그 저는 이제 딱 봤다고 김민석 총리님도 이걸 잘 읽거든요. 근데 이제 대통령의 성향을 딱 읽으신 거야. 아. 대통령은 나대는 사람 싫어요. 나대는 사람 정말 싫어합니다. 그리고 총리라고 하는 거는 총리는 받쳐주는 보조하는 역할이다. 자리. 그다음에 전체를 아울러주는 자리다. 이거에 대한 컨셉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하고 또 내지를 때는 아주 잘 내지르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네. 그걸 잘하는 게 정치인으로서는 괜찮은 거죠. 최근에 이제 멀티에. 내지른 것 중에 하나가 그 신천지 개입설, 그렇습니다. 전당대회 신천지 세력이 들어올 수 있다. 네. 이런 얘기를 강력히 하셨는데 평소에 이제 그 지난번에 12월에 대화도 나누셨다고 하니까 김민석의 스타일이라는 게 네. 그냥 이렇게 정치인들 보면은 정말 그 선거 국면을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차근차근히 쌓아놓고 있던 것들을 터트리는 사람이 있는데 이번 액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준비가 좀 됐다고 보십니까? 저는 김민석 후보는 잔기술을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가끔 얘기하면 잔기술도 좀 쓸 줄 알아야 되는데 잔기술을 써야 좀 스킨십도 생기고 사람들하고 가까워지는데 그런 걸 잘 조금 못 하시고 그 대신 큰 기술을 쓸 줄을 아시는 분이야. 큰 기술을 쓸 줄 그러니까 안다. 지금 요번에도 이제 얘기한 게 이 분열과 신천지와 그다음에 반명 이 세 가지를 엮어서 삼자 야합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구도 설정을 명확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그리고 본인의 천성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것도 저랑 좀 비슷한데 저는 전체 그림을 안 그리면 좀 못 견디하는 스타일이거든. 전체 그림을 그려놔야 그때부터 막 신이 나고 그러는데 김민석 총리님도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 전체의 이번의 구도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싸워야 되니까 큰 기술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달짜리 레이스라고 한다면 위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김민석 후보가 이 타이밍에 이걸 해야겠다. 약간 준비된 느낌이라는 판단이신 것 같은데 우리 소장님 보시기에도 그렇습니까? 네, 준비된 것 같아요. 시점도 좀 나름대로 고민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신천지 전략이 조금 저는 생뚱맞긴 해요. 왜냐하면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가 1강 2중 구도잖아요. 김민석 후보가 1강 그룹에 속해 있는 여론조사가 나왔다면 굳이 1강 구도에 있는 후보는요 이렇게 굳이 쓰지 않아요. 근데 왜 썼을까? 사실 신천지 전략이 이게 경고 전략으로 끝나지 않고 극약 처방이지 않나 싶어요. 극약 처방이다. 제 이제 개인적 판단으로는 그러지 않고서는 이게 말하자면 거의 독살이에요. 이게 사실이라면. 그러니까 근거를 가지고 들어왔다면 사실 이 게임을 그냥 게임으로 끝내려는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상대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겠다라는 의도가 좀 깔렸다. 그래서 최근에 이 분열 반명 신천지인데 저는 신천지는 안 들었고 분열 반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파내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 같아요. 말이죠. 우리가 요새 그 얘기 많이 했잖아요. 또 왜 이렇게 흥미롭게 막 이러면서 막 흥미진진하게 막. 아니, 재밌어서요. 저 듣다 보니까 재밌어서. 지금. 네. 아니 왜냐하면 이제 그런 얘기. 왜냐하면 저는 이번에 유시민의 난이 왜 생겼느냐라고 하는 거를 여러 사람들이 분석을 하는데 유시민의 빙의 돼서 하는 거는 저는 모르겠고 제가 뭐 그거는 아닌데 이렇게 여러 가지 구도를 보면 솔직히 지금 이제 국힘이 너무 지리멸렬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내부 안에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실용적인 이슈들은 많이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희망은 줬으나 말하자면 이제 국민들이 정치적인 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뭐 하고 뭐 비판다 이런 거를 하는 데는
너무 게을렀어. 음. 저는 게을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냐면 이재명 정부도 만약 하려고 그러면 그런 게 좀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정치라고 하는 거는 항상 정치라는 게 정책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그다음 수 이런 걸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걸 보고 뭐라 그럴까? 약간 익스펙테이션 게임 같은 거를 별로 못 준 거예요. 저 이재명 정부에서. 그래서 내가 그게 참 아쉽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리 내부에서 그러니까 발호를 하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난을 네. 가지고 발호를 하는 거야. 근데 이번에 제가 김민석 딱 후보가 처음에는 뭘 가지고 들고 나왔냐면 정당 개혁부터 들고 네. 나왔거든요. 100% 당원 투표하겠다. 음. 그래서 저 양반 심상찮게 얘기한다. 그다음에 이제 당원에 대한 거, 청년화에 대한 거 뭐 얘기하는 거 보니까 나름대로 짜여 있어서 여기서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정당 개혁과 정치 개혁의 아젠다가 있구나. 준비돼 있구나. 이걸 네.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그거 좋은 겁니다. 결국 그 얘기라는 거는 지금 이제 김민석 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번 전당대회 결과만 염두에 두고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당대표가 되면은 1년 8개월 뒤에 치를 총선이라든가 네. 2030년에 치를 대선까지 대비해서 네. 큰 장기적인 보관을 가지고 저는 지금 선거를 치르고 저는 있다. 그렇게 봅니다. 네. 그렇게 봅니다. 그런 말씀을 네. 네. 너무 자세하게 해석하게 하지 마세요. 본인이 나중에 직접 얘기하게 하세요. 그런데 그런 거는 그리고 이제 그 큰 틀에서 저는 그게 이재명 대통령님하고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제 일단 구조적 다수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하고 일단은 맞는다. 그런데 솔직히 정치의 수로 보면 이재명 대통령보다는 김민석 후보가 더 능수능란하죠. 아, 정치의 수로는 네, 수로는 그리고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지금 위치이기도 하고 18년 동안 그냥 괜히 그 갈고 닦은 게 아니더구만 내가 보니까 그게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좀 뒷골목에서 놀아봐야 네. 이 세상사를 다 아는 거예요. 땅바닥을 굴러봐야 돼요. 진흙탕 속에 들어가서. 저작거리에서 한 18년 있다 보니까 생존의 어떤 응. 기술들을 익혔다고 볼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돌아와서 다시 김민석을 세우겠다. 저는 그런 의지가 강한데 전체적으로 구도를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본인의 그다음 넥스트를 열 수 있는 유일한 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재명 대통령이 흔들리잖아요. 김민석 후보 자체도 문이 본인도 없어요. 없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운명공동체라고 생각하고 이 이재명 대통령을 흔드는 세력에 대해서는 남겨놓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저는 신천지가 그런 역할이라고 봐요. 저는 이거 신천지 던지면 민주당에 도움이 안 돼요. 이중당적 정도 던지면서 흔들어도 충분히 이번 선거에서 득을 볼 수 있는데 신천지는 나중에 전당대회가 끝나도 어떤 한 개인에게 수사가 들어갈 수 있고 당의 수사가 들어올 수 그렇죠. 있고 전체적으로 당원에 대한 기본적인 확인 작업이 들어가서 요거는 좀 정치 개혁 플러스 당원 개혁의 일환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좀 민감한 주제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를 여기까지만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떡하겠어요. 제 생각에는 이 정도의 극약 처방을 하지 않으면 저쪽에서 반 이재명의 수장이 유시민이라고 선언을 하고 나온 마당에 그냥 유야무야 약하게 갈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강대강이다. 왜냐하면 뉴 이재명의 수장을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저쪽에서 콕 지명을 집었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는 이제는 명청대전이 아니거든. 명민대전이거든. 그래요. 이 명민대전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이건 명청대전인데 뭐 정청래 전 대표가 그냥 이 이재명 대통령한테 대들고 있어. 이거를 이제 말하자면 바로잡아야 돼. 정도의 전당대회가 아니라니까요. 진보 진영 내 세력이 이재명 대통령을 이제 1년 2개월 만에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전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이게 그냥 전당대회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구분을 건 하나의 싸움이 돼버려서 저는 이런 광경을 안 보고 싶었는데 눈앞에서 그것도 유시민 벌어진 거죠. 작가가 네. 중심이 돼서 벌어지니까 상상도 못하던 일이 이게 정말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어. 아니 그래서 제가 1월 달에 그 기습 합당 제의가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이해찬 총리 돌아가시고 네. 한 2월 초쯤에 갑자기 이제 유시민이 등장을 했잖아요. 그때도 놀랬어. 왜 나오지? 어머, 아니 왜 저런 소리를 하지? 유시민 쌤이 저런 얘기 할 일이 아닌데 더군다나 조국한테 꽃길을 깔아주겠다는 식으로 이러고 하니까
뭐 이러고 있었다. 근데 그 전부터도 저는 조금 낌새는 느끼고 아, 있었습니다. 낌새는 있었다. 낌새라는 게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의 여러 가지 행보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는 거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ABC로 나왔을 때 ABC로 나올 때까지 저는 조금만 참았어. 근데 ABC 저기 나와가지고 왜 AS 했잖아요. 그때 이제 저는 엑스표를 5개 아, 그 줬습니다. 매불쇼 나와서 그때는 네. 거의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갈 때까지. 근데 그 이후에는 이제 점점 망가지는 속도와 크기가 점점 강도가 강해지는데 제가 이제 뭐 이렇습니다. 저도 그 지난번에 그 다스베이다에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왜 그 선거 전 우리 4년 선거하는 날 네네. 아까 매불쇼였군요. 매불쇼. 매불쇼에 네. 나와가지고 왜그 조국이 좀 더 민주당스럽다 뭐 운운하는 이런 소리 할 때 그때 제가 완전히 뒤집어져가지고 저럴 수가 이거 왜냐면 그건 선거에 정말 완전히 해악을 끼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저는 속으로 각오를 했습니다. 이게 올 게 왔구나. 아. 저는 그때부터 각오를 했어요. 이게 올 게 왔구나라는. 그리고 이제 떨어지고 조국 대표가 떨어지고 나니까 더 강력한 더 방식으로. 강력한 방식으로 네. 가니까 내가 예측하는 게 되게 그쪽으로 갈 것 같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해서 저는 마음의 각오가 단단합니다. 아니, 지금 네. 나 지금 좀 저거 하는 게 마음의 각오가 단단해요. 잠도 한참 못 자고요. 속도 뒤집어지고 한참 뭐 왜냐하면 저도 유시민 그렇죠. 작가하고는 알쓸신자고 우리가 그러니까, 얼마나 네. 정말 전성기를 같이 누리고 맞아요. 네. 그야말로 화양연화를 같이 누리고 그랬는데 이럴 수가 막 이래가면서 막 이러다가 이제는 이제 포기하고 그래. 아니 근데 싸우려고 그러면 싸워야지. 저희 같은 뭐 일반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유시민 작가를 직접 이렇게 뵌 적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분이 예를 들어서 그런 그 알쓸심작 같은 프로그램을 할 때 그 사담을 나눌 때도 네. 혹은 이렇게 빈 공간에서 나중에 따로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을 때 네. 본인의 정경 같은 것들을 좀 이렇게 평소에 밝히는 편인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 양반은 거의 모든 거에 밝히죠. 굉장히 네. 밝히죠. 그러니까 뭐 개인적으로 누가 어떻다, 뭐 문재인이 어떻다, 뭐 누가 어떻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항상 그 양반은 유시민도 저거 하는 게 모든 걸 평가를 하잖아요. 이번에 이제 지적질과 평가질이 본인의 그냥 익숙해져 DNA, 있지. 예. 익숙해져 있으니까 항상 어디에 이 사람의 잣대가 있구나 하는 걸 항상 느낄 수가 있죠. 그렇군요. 그건 느낄 네. 수가 있죠. 근데 난 그렇게 느낄 때 왜냐하면 저는 제가 굉장히 그러니까 충격을 받았던 건 뭐냐면은 저도 유시민이 저는 그냥 유시민이 가끔 그러겠습니다. 연배는 제가 위니까. 네. 가끔 유시민이 그 못된 게 있는 건 저도 압니다. 아. 왜냐하면 이제 왜 사람들이 왜 못된 데가 있잖아요. 저도 어딘가 못된 데 있고 누구나 어딘가 좀 그럴 못된 수 데가 있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왜 옳은 말도 싸가지 없게 한다라는 그런 식의 못된 게 있다라는 건 저도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좀 못마땅하고 그래도 사람의 능력이 있고 그러니까 했는데 솔직히 알쓸신잡하고 그럴 때만 하더라도 정말 사람이 호감이 가는 게 왜냐하면 정말 이렇게 사람이 다시 태어나고 다시 깨어나고 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이 보일 때 왜 기분이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나도 유시민도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제가 왜냐면 이렇게 유시민도 잘하네. 내가 막 그랬어요. 유시민도 농으로, 예. 유시민도 잘하네. 막 이랬는데 잘하네가 아니라 잘하네. 잘하네. 잘한다. 성장한다. 예. 막 그랬는데 그 다음에 내가 요번에 굉장히 놀란 건 뭐냐면은 저는 아무리 유시민이 약간씩 못된 데도 있고 너무 지적질도 많이 하고 그러지만 진영을 대변을 하더라도 한 번도 개파를 대변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얘기할 때도 여러 가지 포인트 오브 뷰를 다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의 잣대를 가지고 얘기하니까 그런 점이 지식인의 풍모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쭉 하는 거 보면 완전히 맞아요. 개파지향적으로. 네. 개파를 대변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낯선 거예요. 그래서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개파의 수장이란 면모를 봤다고 좀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서윤조 소장님도 네. 유시민 작가랑 정치 활동을 같이 해보셨잖아요. 2010년도에 이제 경기도지사 선거를 야권 4연대로 됐죠 그때. 민주당 후보를 이기고. 네, 그때는 국민참여당. 국민참여당이었고 그때 제가 그때 참여를 했는데
제가 그때 이제 공보 실장을 하던 때예요. 아 정말 후보랑 자주 볼 수밖에 없는 자리. 네. 네. 뭐 그때 뭐 아주 뭐 저 국회 사무총장까지 하시던 분이 그때 이제 있었으니까 많이 붙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지나간 이 인연이고 근데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발언을 하는 데 있어서 애정이 있고 없고의 차이를 저는 좀 감별해요. 아 발언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에게 뭐 쓴소리 할 수 있는데 그 방식은 그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옳은 소리를 싸가지 없게 하든 옳은 소리를 친절하게 하든 그거는 그 사람 스타일이니까 다만 이 사람이 나한테 애정이 있는지 없는지는 분별할 수 있거든. 아, 이 사람이 진짜 나한테 애정이 있어서 하는 거구나. 근데 최근에 ABC까지는 그 애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좀 있겠지. 그냥 뭐 규정을 조금 알기 쉽게 하다 보니까 조금 유시민 작가답지 않네. 그 다음에 증축 재건축하면서 애정이 좀 뭐지? 예. 없는 것 같은데 이거 조금 뭔가 진영 논리가 있어. 그러다가 이제 어물전 나오고 나서는 아, 이 양반이 애정이 많이 없구나. 참아줬네. 그러니까 애정이 없구나. 근데 굉장히 이분이 규칙적으로 빌드업을 해요. 그러면 ABC 툭 던지고 반응 본 다음에 또 고민해서 던져요. 한 칸 더 가고. 그 다음에 네. 이번에 어물전에 세게 간단 말이에요. 하나하나씩.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가 마지막에는 애정을 지운 것 같아요. 재건축 중축 용역 족법 하고 나서. 아니 그래서 저는 근데 우리 소장님 말씀이 정말로 아프게 들리는 거 어떤 거냐면은 공보실장을 했다라는 거는 선거를 치르면서 그 사람의 온도, 습도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하는 자리잖아. 그러니까 유시민의 언어를 듣는 순간 뭔가 애정이 없다는 걸 느꼈다는 표현이 아니, 굳이 공부 시작 안 네. 해도 그냥 그의 메시지를 보면 알 수 있는데 표현 자체가 이거는 상대 특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애정이 있어서 쏟아내는 메시지가 아니라니까. 사실 보면은 촉법 영역까지는 본인이 긁혀서 한 얘기고 그건 아차 싶을 거예요. 그래도 내가 55을 넘은 그래도 이 진영 내에서 어른 스피커인데 애들 스피커들한테 완전 하대를 해버렸거든. 그거는 메시지를 갖고 싸우던 유시민이 아니라 메신저를 흔드는 아주 하급의 말하자면 전략을 쓴 거예요. 네. 저는 저기 이불킥했을 거라고 봐요. 그러고 와서 이제 들어오니까 이제 폼나게 상대가 촉법 영역이 아니야. 대통령이지. 나는 그렇죠. 네. 대통령하고 뜨는 사람이지 당신들하고 뜨는 게 아니야. 저는 그런 로직들이 좀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 대통령한테 보내는 메시지가 썩은 내가 진동한다. 정화의 대상이다. 라는 것들 뉴 이재명의 수장은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본인은 규정을 해버려요. 근데 규정을 하는데 근거가 없어. 어떤 육하 원칙에 따라서 뉴 이재명의 수장이 대통령인지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렇게 한가한 자리인가요? 뉴 이재명들을 기획할 만큼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느낌적 느낌으로 규정을 하는 것들이 그냥 묻지 마. 나는 이젠 반 이재명을 선언했어. 라는 거라서 이게 전당대회하고 좀 맞물려서 가는 좀 안 좋은 그 싸한 느낌이 있긴 하나 참 안타까워요. 왜 유시민 작가가 그랬을까? 저희 전화라도 한 통 하거나 텔레그램을 보내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브릿지를 통해서 좀 의견을 전달해서 썩은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제 후각이 예민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좀 대통령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막 돌아다니면서 뉴미디어뿐만 아니라 레거시까지 진출해서 그런 얘기들을 빌드업을 한다는 맞습니다. 게 네. 애정이 없어 보인다. 그러니까 정확히 유시민 작가의 나이는 1959년생인 것으로 제가 알고 59년 있는 거. 개띠시군요. 알고 있는 상황인 건데. 58년 개띠인가? 근데 아마도 저는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 아마 다스베이다 했을 때 있잖아요. 네. 중축, 재건축 뭐 했을 때 촉법 하고 그랬을 그때 아마 이미 다 쏟아냈을 거야. 그때 한 편집이 돼버려서? 절반을 편집이 됐잖아. 편집이 돼버려서 그것 때문에 자기가 또 긁혔잖아요. 뒷수습하고 그래서 있구나. 매불쇼에 나가가지고 또 했는데 매불쇼에서 한 거 가지고도 아직 안 돼. 더 나가야 되겠어. 그러니까 이제 이분 뉴스라고 하는 상당히 좀 이제 말하자면 좀 거친 데 가서 네. 저는 작정하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저기 유시민의 성향상 본인이 전략 안 짜고 얘기할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거를 전략을 짜가지고 얘기하는. 그리고 제가 그래서 왜냐면 제가 계속 빌드업 중이 되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빌드업 해가지고 이제 이분 뉴스에 나온 거는 이제 다 터뜨린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아까 개파의 수장이라고 하셨고 네. 거기다 거기다 빌드업이라는 단어를 더하면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는 것으로 보이는 거고 네. 제가 해석했을 때는 그러면 누군가 특정 후보, 정청래 후보를 지지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도 보시는 겁니까? 아니요, 저는 뭐 이렇게 봐요. 저는 네.
일단은 정청래는 되게 어려울 거라고 하는 거는 이미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아, 생각합니다. 유시민 작가도 알 수 그리고 유시민 있다. 작가는요. 유시민 작가는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만 가지고 앞으로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시나리오를 짜가지고 이 시나리오면 이거로 가고 저 시나리오면 저거로 가고. 그러니까 정청래가 안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위험이 높다. 되면은 좋겠지만 안 될 가능성이 높다. 안 되면은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지. 그 다음에는 뭐 가령 뭘로 해서 그러니까 지금 그거에 대한 나중에 어떻게 나올 거에 대한 그 핑계를 계속해서 만들어 놓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 중인 거다. 그런 중이라고 생각합니다.